제29차 남북 경협 평화 전략 포럼을 박수로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129차니까 연도만 하나도 15년 훨씬 넘었죠. 우리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는 순수한 시민단체로서 매달 이 남북경협 전략 포럼을 합니다. 평화에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시점 하에 전반적인 우리 남북경협에 대한 시각의 대중화,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우리는 다양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또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공개대로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 원인 그리고 출구 전략 무엇인가 이런 제목 하에 유경환 코리아 국제연대 이사장 그리고 또 6.15 남측본부 전 국제연대 위원장 소개합니다. 유경환 이사장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시고 최근에도 현장을 직접 다녀오시고 또 계속 많은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정 토론자로 첫째 문맹렬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님 소개드립니다. 문맹렬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현관성 운동본부 공동대표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황진규 공동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YMCA 김경민 전국연맹 사무총장 자주통일 평화연대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희 소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신만석 평화연대 남북경협위원장 신만석 박사님 소개합니다. 이기묘 모두 행복 통일포럼 상임대표님 소개합니다. 자, 이번 계시는 이 발표자나 지정 토론자는 평생 평화운동, 통일운동, 그리고 조직의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현장을 밟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는 25분에서 30분 내로 좀 추격해 주시고 지정 토론자는 5분 내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앞에 김간의 대천마루의 식당 예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 외에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신 두 분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자인 유경환 이사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저는 코리아 국제통합포럼이라는 단체 이사장 유경환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란, 정확히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이죠. 2월 28일 날 아침 9시 반 시간으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50일째입니다. 오늘 평화협상이 2차 원래 마감되는 날인데 트럼프가 무기한 협상 연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죠. 전쟁 전체는 오늘 미국의 전쟁 원인과 출구 전략이라는 제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은 이란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완성으로 지금 전장에서
미국을 주도하고 있고 협상 타겟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10대 요구 조항을 내걸고 미국의 굴욕적인 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그 전쟁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명분도 목표도 출구 전략도 표시 없이 시작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미국은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포스 지금 사라져버려가지고 말씀 제가 아직 예, 원래 좀 해주십시오. 올해 이제 1월 3일 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충격적이죠. 침공해서 마두로를 납치하는 또 다른 그 침략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이제 2001년, 2003년 아프간, 이라크부터 2011년 리비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계속 그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결국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죠. 반미 혹은 반제 정권을 전복하고 지역의 탄화수소, 석유나 가스 자원들을 빼먹기 위한 그런 이렇게 침략의 목적이죠. 무슨 얘기하는 민주주의나 인권, 정의 이런 것들은 다 소리에 불과하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원유가 베네수엘라가 3,000억 배럴 제일 매장량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란, 쿠웨이트 등등 쭉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2011년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라는 이상한 거짓말로 21세기 최고의 거짓말로 침공해서 결국은 이라크를 파괴하고 후세인을 2016년에 처형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올해 마두로 납치했고 드디어 이제 재미를 붙여서 이란까지 건드렸는데 이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지금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이런 전황입니다. 주류 언론들의 보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란이 이기고 있다. 넘겨주시죠. 사진은 이제 전쟁 40일 만에 40일 전쟁이죠. 미국이 에그라다시피 해서 이제 평화협상을 구걸하고 상태에 나올 때 마지막 날 문명을 전멸시키겠다고 이제 하니까 이란 국민들이 1,400만이 저렇게 몰려 나와서 인간비를 주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며칠 전에 보도했어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세계 4대 강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쟁을 시작할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당일 오전 2월 28일 9시 반에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 다음에 참모총장 등 약 48명이 있는 거주지를 집무실이죠. 토마호로 이렇게 공격해서 48명을 이렇게 암살하면 이란 민중들이 봉기해서 정권 전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오산을 하고 때렸는데 이란은 30분 만에 반격을 시작합니다. 최고 지도자나 군 최고 수뇌부들 각 직급의 최고 4단계에서 7단계까지 승계 구도를 준비해놓고 지난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은 시작했지만 끝은 이란이 낸다. 이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막상 붙어보니까 이란이 초기에 기습 공격을 당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 이란 측은 한 3,750여 명이 사망하고 25,000여 명이 사상을 당하고 군사기지도 당연히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사이 에너지 인프라나 있지만 워낙 이란은 지하 500m 화강암 기지에 주요 설비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초기 이후에는 미국은 민간 인프라를 계속 공격합니다. 지속하게 이스라엘처럼 나쁘죠. 약 400여 군데 병원 그리고 오늘까지 약 1,195개, 약 1,200개 학교를 때립니다. 그래서 민간 인프라 피해가 약 12만 채 정도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700억 달러의 피해가 났다. 그리고 미국은 약 1조 달러 전비를 오늘 발표인데 약 1조 달러의 전비를 이렇게 아마 앞으로 누적 비용으로 쓸 걸로 미국 내에서 추산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붙어보니까 작년 6월 달도 그렇습니다만 12일 전쟁했는데 이란에 압도적으로 터졌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도 긴급하게 휴전을 했고 구걸을 해서
이번에도 그 전쟁 이후 열흘 만에 이 외교 협상 채널로 휴전을 하자라고 이란에서 매달립니다. 벌써 열흘 만에. 그런데 이란이 30일 동안 훨씬 발전된 그 탄도미사일로 한 30일 동안 훨씬 더 미국을 팬 다음에 텔아비브까지 거의 뭐 가자지구처럼 파괴한 다음에 40일 전쟁을 일단 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 자신들의 15개항의 휴전 협상 조건을 뭐 핵 농축이나 뭐 그다음에 지역 저항 해축에 대한 지원 등등등 15개항을 내걸었다가 다 철회하고 이란이 내건 아주 굴욕적인 10개항을 수용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직접 수용하겠다라고 밝히자 이란이 휴전 협상장에 파키스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들은 보면 전승국이 패전국에 요구하는 조항들입니다. 저기 전쟁 배상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2,700억 달러 이름은. 그걸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채널을 살리면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저런 그 패전국의 입장에서 휴전 협상탁에 앉게 됩니다. 요걸 사항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보면 핵이나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한 주권, 미사일 주권 크게 하나, 그 다음에 제재 해제, 해외자산 농결 해제,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그게 이제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불가침 보장. 이란이 지금 작년 6월도 그렇지만 3차 협상까지 해서 이란이 핵 협상에서 농축도 유예하겠다, 뭐 농축유를 떨어뜨리겠다 엄청나게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상 중에 뒤통수를 때린 게 우리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협정 파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란은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불가침 보장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조약으로 해라. 그리고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라. 이렇게 내 겁니다. 그리고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한 부대 조건으로 결정적인 게 영내의 모든 미국 약 30개 됩니다. 미군 기지를 철수해라.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저항전선,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 팔레스타인까지 모든 저항전선에서 중동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해라. 라는 강력한 조건을 낸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 협상을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지난 1차 파키스탄 평화협상에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딴지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옛날 존 볼턴이 조미 회담을 하노이 회담을 이렇게 파괴하듯이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루한 배치가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40일 전쟁의 세계사적인 의미로 이란에서는 평화협상에 들어갈 때 세계 역사의 기억에 남을 타격을 가했다. 인류의 적에 맞서 인류를 대표해서 역사적인 전투 끝에 교훈을 남겼다는 비장한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권들이 상당히 영성적이에요. 표현도 인문학적이고 장관이나 군사령관들이 거의 다 이공학 아니면 인문학 철학 쪽의 박사들입니다. 미국의 양아치 지도자들 좀 다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끝에 적의 군대, 군사적인 자본 기반 시설들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나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영내 저 밑에 철저히 파괴했다고 나오죠. 영내 미군 기지가 약 30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그걸 이제 미국, 이란이 다 두드렸고 발전된 탄도미사일로 그 중에 13개의 기지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 중에 바레인의 제5함대 사령부 그리고 미국 중부사령부의 최대 기지가 있는 카타르의 알-우레이드 공군기지까지 포함해서 13개가 다 파괴되고 미군들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2021년도 아프간 철수하고 똑같은 야간 도주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오죠.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크게 이번 40일 전쟁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전쟁의 진행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군 기지가 다 깨지고 하면서 이제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에 형성된 미국의 단급 1급 패권 체제가 이제 끝났다. 군사 단합 패권이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 키신저가 사우디하고 체결해서 시작된 페트로달러, 소비달러 체제도 종말을 보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1945년 이후 전후 80년 체제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 유엔기구도 이번에 무력해졌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대안으로 브릭스나 조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란이 4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조금 더 길게는 500년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그 서구의 노예제, 그다음에 식민주의 지배 체제의 500년 대서양 문명이 동시에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왜 이런 그 전황이 사실 동안 아무도 예측 못한 충격적인 결말로 이란의 압승으로 끝나가고 있는가? 일단 무기 체계에서 그 이란은 1980년대부터 조선이나 이집트 등에서 노동 스커드 계열 미사일들을 도입해서 역설계로 지금까지 그 나라의 명을 걸고 40년 동안 미사일 그리고 세계 최강의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그 역사의 종언이라는 오만에 취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안 합니다. 그냥 이번에 쓴 그 무기 체계도 그렇고 그 핵심 공격 수단이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제점 비행기에서 한 200~300km밖에 다가가서 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두 개가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 축구로 하면 손흥민하고 이강인 같은 양축인데 이 90년대식의 그 무기들이 그동안 약속들을 유린할 때 또 항공모함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원거리에서 두드릴 때는 유효했는데 이란처럼 그 방공망이 살아있고 강력한 반격 능력을 가진 중견 강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호크나 미국의 제점 그 두 미사일의 속도는 놀랍게도 마 0.8밖에 안 됩니다. 마 0.8.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 넘겨주시죠. 보여준 코란샤르 자탄 80개가 튀어나오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세젤 미사일, 춤추는 미사일, 이 마 14입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우 1, 2라는 이렇게 그 최신 미사일이 있습니다. 마 13에서 15. 그래서 마 15면 그 아까 토마호크 마 미국의 0.8하고 비교하면 약 20배 속도죠. 이게 그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현대전에서 싸울 수가 없는 미국이 그냥 그 미군의 그냥 불패성, 무적성의 신화로 그냥 포장되어 있었을 뿐이지 실제 강력과 붙었을 때 싸울 수 없는 그런 미사일 전력이다. 그냥 핵무기나 뭐 ICBM이나 이런 건 좀 다른 얘기겠죠. 전략 재력이니까.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최빈국 중에 하나인 예멘이죠. 5개 나라가 가지고 있고 미국은 서방은 계속 그 시험에 몇십 년 동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마 1도 안 되는 아주 40년 전의 무기를 가지고 그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유린하면서 피로 물들여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완전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란은 인류를 대표해서 이란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무슬림 식구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어떤 그 제국주의 시스템을 이번에 서아시아에서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그런 싸움을 넘겨주십시오. 무기 체계도 그렇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어쨌든 항공기나 폭격기나 아니면 항공모함 원정단을 이끌고 와서 멀리서 때리는 해양 원정군이죠. 근데 이란은 강력한 대륙에 160만 킬로미터 남한의 16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가진 대륙 세력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만쪽에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1450km의 폭이 250km의 거대한 우리 백두대간 같은 산맥이 걸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봉이 4,400m입니다. 그리고 다 항암이고 우리처럼 한국처럼 그리고 카스피안 쪽 테헤란 북부 쪽에 엘브로즈 산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최고봉이 무려 5,600m입니다. 백두산이 2배가 넘죠. 전부 항암이고 그런 산맥들이 천의 MD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안에 약 30개 이상의 거대한 지하 미사일 도시, 미사일 대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지 하나가 약 총 연장이 36k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기지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지하 500m, 800m 밑에 이번 전쟁을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온 겁니다. 그리고 뚜대를 맞는 적이 표시된 미군 기지들은 해수면, 해안의 사막지대, 그라운드 제로죠. 해수면 해발 0m 그리고 인공섬 지역에 저렇게 30개 가까이 엄청난 기지들을 이렇게 걸프전 이후에 35년 동안 구축해 놨는데 이게 미국을 군대를 감히 건드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태평하게
있다가 이번에 그 선방을 날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한테 암살하면서 이란이 제대로 이제 반격을 해서 다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다 파괴시켜버린 놀라운 지금 기독교식으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파괴된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더구나 이제 이번 전쟁에서 그 저항전선, 그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그 인민동원군, 심지어 그 시리아의 그 저항세력들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헤즈볼라가 이제 그 다시 참전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메르카바 물량 5천만 불씩 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자랑했는데 그걸 이번에 150대 이상 됩니다. 한 국가에 거의 뭐 기갑이라는 전체를 빼다시피 그 40일 전쟁 기간에 엄청난 그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화려하게 보완한 넘겨주십시오. 예멘 역시 이번에 참전을 다시 시작했고 그 홍해 쪽에 바벨 만대부를 다시 봉쇄하면 호르무즈와 함께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0% 이상을 봉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그 해저를 지나가는 인터넷 전 세계 인터넷 케이블까지 끊을 기체로 지금 있고 팔레스타인2라는 흑점성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계속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내 미군 기지가 다 깨지면서 이라크 미군들이 이번에 다 철수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북부에 남아있던 에르빌 거대한 기지인데 축구장 한 30개 되는 기지가 저기도 사막지대, 평야지대에서 그냥 무방비로 미사일 저렇게 두드려 맞고 불타다가 이라크의 민병대, 인민농원군하고 24시간 휴전을 하고 안전 통로를 후보해서 도망을 갑니다. 미군이.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던 나토군도 1, 2천 명이 동시에 나가서 2011년 그 나토 40개국 연합이 이라크를 파괴한 뒤에 드디어 15년 만에 외세 군대들이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이라크도 해방이 다가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라크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영내 미군에 대해서 이라크 인민동원군이 현상금 1억 6천만이 내건까지 내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이 철수 직전까지 진행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바레인입니다. 미 해군 5함대 아시아 최대의 사령부죠. 이 미군의 상징인데 지지난 4월 3일이죠. 미사일이 너무 심하게 날라오니까 미군 1,500명과 분석들을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티셔츠 입은 채로 군복도 없이 백팩 하나에 가장 중요한 소지품만 챙겨서 비행기를 타라. 그래서 2021년 8월달에 아프간에서 이제 미군이 마지막 야간 도주하듯이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제 버지니아 최대 해군 기지 노포트로 철수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아무런 생필품도 없이 이렇게 도망가서 현지 미국에서 우리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칫솔이나 수건까지 모금해서 전달할 정도로 완전히 몸만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레인은 넘어가겠습니다. 카타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센트콤의 최전선 기지이고 그 다음에 최대 공군기지인 알루데이드 기지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이제 미국의 안보우산이 믿을 수 없다 라면서 이란이 수천 년을 존재해왔고 같이 살아갈 이웃이다라고 지금 이란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미군의 철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시리아죠. 시리아는 재작년 말에 불행히도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고 미국이 키운 알카이다 아이시스 수장 알졸라니가 집권을 했는데 그 시리아에서도 지금 미군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에서도 완전히 이제 미군 기지를 장악했다는 발표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왼쪽 지도에 보시면 전쟁 전과 후에 영내 서아시아 전체 미군 기지 현황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만에서 이제 다 파괴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오만까지 미군 기지들이 이제 거의 흔적도 없어졌고요. 이제 파키스탄이나 몇 군데 조금 남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을 전략적으로 거대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훨씬 미군 기지들이 다 이제 없어졌죠.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괴된 미군 기지들은 이제 복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번에 이제 무서운 게 개전 30분 만에 반격을 했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때린 게 영내 5,000km를 보는 미군의 전략 레이더입니다. 이렇게 깨고 그 다음에 사드하고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먼저 깹니다. 발사대를 놔두고 깨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군이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면 이게 공격도 안 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시간도 짧아져서 수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그렇게 심하게 터진 겁니다. 급하니까 어떻게 하죠? 한국에 있던 사드 패트리어트까지 다 가져갔는데 사드가 가서 요르단에서 이틀 만에 그것도 박살납니다. 이란 미사일에. 오늘 어젠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자가 사드는 안 빼갔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 친구들 말이에요. 어쨌든 미국 기지가 전파된 상태에서 복구를 하려면 이 기술적으로 레이더 복구하려면 히토리가 되는데 중국이 다 통제하고 있죠. 70%에서 90% 전 세계에서 중국이 주겠습니까? 이미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란을 레이더 항법 위성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정보전 포함해서 그리고 홍시부라는 가장 최신 방공 미사일까지 공급을 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에서 작년 6월 전쟁 이후에 군용 대형 초대형 수송기로 수십 개씩 그냥 최신 무기 장비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해서 이란이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또 돈도 없습니다. 이해 보시겠지만 기지를 재건할 돈도 없고 당장 전비가 1조 달러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다음 지정학적으로 이제 안보구상이 완전히 구멍나고 영내 미군 기지가 자산이 아니라 침략의 덫이라는 게 표적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친미 왕정국가 6개 나라가 미군 기지를 두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미군 기지가 조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지만 또 하나는 항공모함 시대의 종말입니다. 에이브레임 링컨하고 제럴드 포드가 갔다가 실전에 함재기를 75대씩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띄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란의 소음성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받고 도피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피격을 했다라고 공격 미사일 공격했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피격을 직접 받았다고 한 표를 걸겠습니다. 에이브레임 링컨도 공격을 받았고 인도양 1000km 밖으로 지금 도망가 있고 전투기를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못하는 거죠 미군이. 그 다음에 미국의 12번째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는 18조, 19조 원짜리인데 경기가 650도 고장나서 줄 서 있다. 그 다음에 세탁실에 화재가 나서 30시간 불타고 200명의 수령이 부상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냥 내부 사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며칠 전에 실언을 했습니다. 오발 파고를 했는데 저기 보시는 데 오른쪽에 제럴드 포드가 17개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이란의 드론 미사일 군집 공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그동안 약소국가들을 완전히 파괴해오던 그런 20세기식의 공격 전략은 이제 이란 같은 군사 강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관이고 5,000명씩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그래서 더 웃기는 거는 조지 부시 함이죠.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지금 급하게 지원한다고 파견을 했는데 예멘이 무서워서 수에즈운하 홍해를 못 오고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돌아서 몇천 킬로미터 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시험시험 가고 있습니다. 가봐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접근을 못하니까 넘겨주십시오. 어쨌든 이란은 이번에 트럼프가 맨날 눈만 뜨면 이란의 해군과 공군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한 시간에 7번씩 거짓말을 한다 대통령이죠. 거짓말이고 이란이 영공에 접근하던 공중도둑이나 조기 경보 통제 저거 한 대에 막 3억 달러 이런 겁니다. 몇천억 원씩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제 종류별로 다 깼어요. 이거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이 자랑하는 F-35 성능은 세계 최악입니다. 저게 한 20년 넘었는데 미국이 사기쳐서 약소국들 동맹국들이 그냥 바가지 씌워서 팔아먹는 전투기인데 기술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투기에 비해 5세대 전투기에 비해서 정말 성능이 개판입니다. 아직도 미국 국방부의 정식 사용 생산 허가를 못 받았어요. 워낙 계란이 많아서 로키드 마틴이 계속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넘겨주십시오. F-35 스텔스 다 떨어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파한에 핵물질 농축 수준 60%에 440kg 핵물질을 탈취하러 들어갔다가 하루에 비행기 12대가 떨어지는 대참사가 났죠. 미국 공군 사상 최악의 참사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안은 미국이 뭐 호르무즈 봉쇄한다고 역봉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방권이나 미국의 동맹들이 수십 배 더 피해가 그저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봉쇄하는 것들은 미국도 오래 끌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나머지 그러면 지금 평화협상이 결렬될 때 대안이 뭐냐 미국은 핵무기 아니면 지상전입니다. 지상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맥이 높고 하기 때문에 200~300만 명이 들어가도 이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와서 우리 한절 잡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상전은 미국의 잘 잡으리다. 선택지가 아니고 핵무기도 그저께 뭐 이렇게 버튼을 꺼내려다가 참모 총장하고 대판 싸우고 이러지 됐죠. 조준너의 억지력이 있는 한 핵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고의 그냥 주문에 있을 때 이제 이격이 된 거죠. 이스라엘도 핵을 못 씁니다. 넘어가십시오. 결과적으로 서아시아 식민왕정 6개국하고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망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죠. 안보상은 완전히 붕괴했고 이번에 미국이 아까 레이더 12대 깨졌다고 했는데 딱 깨지고 급하니까 영내에 있던 미국 방공망 대상 남아있는 것도 다 이스라엘 나무로 돌려버립니다. 레이더 방향을.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이스라엘 퍼스트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중동 침략령이 다 한 거예요. 그동안은 신의 선물이라는 검은 황금 석유를 팔아서 페트로달러 체제에 편입돼서 미국이 안보 우산을 의탁했는데 그래서 미국 국채 사주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가성비 낮은 고물 무기들을 비싸게 사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시켜줬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이번에 다 버림받은 거죠. 저 왕정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구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큰 영내 사우디는 이미 파키스탄하고 지역 방어 동맹을 맺은 상태이고요. 작년인가. 그 다음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도 급하니까 중국에 달려가서 왕이 부장 만나서 사정을 하고 왕세자가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하고 전략 동맹을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리고 다들 영내에서 그동안 제공했던 미군 기지, 자국의 영공의 발전, 이 사용 이런 것들 다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막히고 자기들도 이제 피해를 보니까 이란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미국에 투자했던 사모펀드 블랙록 세계 최대 사모펀드죠. 거기에 야 우리 돈 투자한 거 내놔 하니까 얘들은 벌써 뭐 AI 쪽에 다 투자하고 돈잔치하고 돌려줄 돈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도죠 그게 사실. 투자를 했는데 그걸 회수하겠다고 하는 돈을 못 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한 5조 달러 중동에서 트럼프가 한국에도 6,500달러, 9,500달러 그러는데 투자 강요하고 있죠. 그처럼 한 5조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할 돈도 없을 뿐더러 투자를 이제 동기도 없어지는 거죠. 안보상이 깨져버리면 자기들끼리 이제 저는 보상하고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러의 붕괴는 내용적으로는 미국 군사 패권의 붕괴보다 훨씬 더 미국에는 배 아픕니다. 이게 공짜로 원가 10센트짜리 로 100달러 지폐를 찍어서 1000배를 뻥튀기 위해서 전 세계 농nghiệp, 서비스, 자원, 에너지, 식량을 공짜로 팔아들이던 놈들이 달러 기축통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게 영원히 끝나가는 거죠. 국채도 못 팔고 달러도 못 찍어내고 중동이나 유럽이나 한국, 일본에서 이제 투자도 훨씬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회수를 할 거고 국채는 투명해버릴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 붕괴 훨씬 더 내용적으로 미국에는 이제 뼈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향후 몇 년 사이 넘겨주십시오. 예, 러시아, 중국이 이미 95% 이상 자기들 돈으로 위안화, 루블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쟁 와중에 달러를 교역에서 아예 안 쓰겠다고 그냥 적극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이렇게 쳐버린 거죠. 그리고 브릭스페이 같은 브릭스 쪽의 결제 시스템이나 또 공통화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 중입니다. 곧 아마 될 것 같은데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석유하고 이제 가스 같은 천연자원이 폭등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텐데 그건데 향후 전쟁이 지금 끝나도 몇 년 동안 미국이나 전 세계를 괴롭힐 텐데 약속은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동반해서 더 이제 골치 아픈 게 이번에 암모니아 같은 질소 비료의 원료, 인산,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헬륨가스 그리고
산업의쌀이라고 하는 석유 정제에서 나오는 나프타 같은 이런 그 핵심 중간 원료까지 이제 다 이렇게 2차 파급이 가면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에서 식량 위기, 그다음에 전 세계 산업 공급망 전체 원자재 이렇게 파괴, 공급망 파괴 위기까지 지금 이제 고속 효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문의 주십시오. 어쨌든 미국은 그 사이에 이제 페트로달러가 무너져 가는데 중동에 이제 그 달러 유입도 막히고 자신들은 그 39조 달러 이상의 이제 국가 부채가 생겼죠. 그다음에 그 관세 전쟁에서 법원이 트럼프에 반대하면서 돌려줘야 될 관세가 지금 2,6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이번에 전비를 의회에 트럼프가 한 2,000억 달러 이상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돈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올해 그 미국의 국채 만기 돌아오는 게 10년 10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바꿔서 국채를 다시 발행해서 새로운 금리로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팔아줄 놈도 없고 오히려 국채 가지고 있던 놈들도 전부 이제 투매를 하고 있죠. 지난달만 해도 한 800억 달러 이상 세계 전세계 국채 투매했다고 하는데 그 새로 이렇게 그 바꾸는 발행하는 국채 금리는 약 한 4.6%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돌아오는 만기 되는 거는 한 2.4% 정도 금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미국은 또 한 2배 이상의 2,500억 달러 이상의 매년 이자 비용만 해도 물어야 됩니다. 국방 예산 1조 달러 뭐 등등 하면서 연방 재정 1조 달러 적자. 그래서 미국이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달러를 발행 못하고 국채를 발행 못하고 견뎌 주십시오. 어쨌든 각 정부의 그 달러 지불 준비율도 지금 71%대에서 57%까지 떨어졌고 아마 더 급속히 가속도가 붙어서 향후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도 끝나가고 있다. 염두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가 2,500년 제국이죠. 이번에 9,300만 인구가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든 좋든 서아시아 지역의 영내 초강국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이란을 중심으로 튀르키예나 이번에 중재한 파키스탄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 같은 중견 강국들과 함께 여러 이제 새로운 안보 구도, 동맹 관계가 구축되는 그런 이제 초창기에 있다. 그리고 좀 작게 보면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원래 이라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라크로 붙을 수도 있고 바레인은 원래 이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붙을 수 있고 카타르는 이미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했으니까 오만은 원래 또 이란하고 지내고 그러면 남는 사우디는 이제 파키스탄, 이란,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란하고 화해할 수밖에 없고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애매한데 얘들도 머리를 숙이고 지역 새로운 안보 구도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인류의 현대사 최악의 암덩어리죠. 시오니즘 정권,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역적간도에 서게 되는 거죠. 이란이 이번에 미군 기지하고 친미 왕정 국가들의 물류, 관광, 금융, IT 인프라를 일부러 먼저 때린 게 이스라엘 좀 슬슬 때리고 한 게 얘들 미국의 군사기지하고 달러 패권의 핵심을 먼저 도려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나가야 되고 영내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틸 수가 없다. 그런 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가자처럼 상당히 타격을 가서 황폐화된 그런 모습을 텔아비브나 하이파 같은 도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32개국 침략 동맹이죠. 2차 대전 이후에 49년도에 소련을 막는다는 핑계로 만들어져가지고 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될 때 같이 해체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16개, 초기 12개 나라가 32개의 나라로까지 팽창해서 결국은 2022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불러왔고 지금은 이제 이란의 강력한 반격 속에서 미국 말을 안 듣죠. 참전도 못하고 그냥 나토도 이제 균열되고 EU 역시 마찬가지로 붕괴되어가는 그런 이제 초입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너무 경각있습니다. 그래서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 전략이 없다. 미국은 이제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요격망도 다 깨지고 레이더 깨지고 또 요격 미사일도 없다. 오늘 CNN 제가 오면서 최신 기사를 봤는데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41년 동안
공격 무기의 45% 그리고 그 요격 미사일, 요격 무기의 50%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그 미국의 지금 국방 산업력이 형편없잖아요. 산업 공동화되어 있고 이거를 그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뭐 등등등 그 군산업체들이 다 보충하려면 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지금 한 1년에 뭐 몇십 기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형편없어요. 생산 얘기. 그런데 지금 그 절반을 썼으면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 최저 위험 수준의 최저 제고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오늘 무기한 협상 연장하려고 한 거는 휴전선 연장하려고 한 거는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2월 28일 날 기분 좋게 때릴 때는 그래도 선빵을 해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신락 같은 기대도 있었는데 이란이 잘 버텨냈고 극적으로 전황을 이렇게 바꾸면서 미국은 이제 공격하는 무기도 없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격하는 무기도 방어하는 무기도 없으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항공모함도 출격을 못하고 영내 위치 다 깨졌으면 또 남은 거는 독일이나 영국, 런던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서 공중무기를 받아가면서 몇천 킬로미터 날아와서 기껏 싸구려 중력폭탄이나 그 남아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이란은 그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무기를 지금 협상 들어갈 때 파키스탄에 이란이 언뜻 흘렸어요. 미국 겁주려. 우리는 아직 미사일이 몇만 발 이상 남아있다. 드론은 5만 발 남아있다. 아까 저 말씀드린 지하기지에. 더 우스운 거는 그 이란의 미사일 1만 발이 있으면 러시아는 2배 정도라고 해요. 최소한 2만 발이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10배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 10만 발 정도의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겨우 이제 몇천 발 수준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면 이란이 이제 넘버 4라고 하면 조선, 중국, 러시아하고 지구촌 전체 운명을 놓고 전략적인 싸움이 진짜 큰 3차 대전이 벌어질 때 미국이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인류 전체 미래를 놓고 이번에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4년 반 동안 일부러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지 않고 나토 32개국의 탄약과 미사일 무기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장기 소모전, 포괄전으로 미국 나토 32개국 전체를 이렇게 혼을 냈다면 고갈시킨 거죠. 그 상태에서 미국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방어한다고 또 고갈되고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하고 40일 연행해서 거의 쭉 빨려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문제는 이제 무기 체계가 형편없다는 게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린 거죠. 증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중국과 러시아는 실시간으로 미군이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간 대응을 하는가를 초단위로 지금 AI가 워낙 발달해 있고 데이터 센터에 힘이 크니까 능력이 미군의 대응을 아주 나눠 초단위로 쪼개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중국해나 동아시아에서 큰 싸움이 났을 때 1, 2도전선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무기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권 백여머리가 지금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박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게 불과 50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넘겨 주십시오. 예, 트럼프는 출구 전략이 없다.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의 시스템이죠. 예, 넘겨 주십시오. 푸틴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영 제국이 한창 식민지 지배가 왕성할 때 지금 유엔 가입국 193개국 기준으로 171개국에 대해서 침공을 했다. 그리고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는데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에 한 4, 50군데 아프리카에서 쿠데타 정권 교체를 했고 그 중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22명의 아프리카 대통령을 암살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 750개 이상의 미군기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침략해왔다. 근데 우리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이 뭘 어쨌다고 누구를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100년 전에 미국의 예술가입니다. 만평가 밥 마이너라는 양반이 아주 통찰력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가 각각 인구 합치면 41억 대죠. 지금 사실 인구의 딱 절반인데 이 나라들이 500년 동안 군함 대포하고 돈이 없어서 500년 동안 서방에 침공을 받았는데
이 나라들이 깨어나는 날 세계가 바뀔 것이다. 근데 지금 딱 100년 만에 지금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서아시아, 중남미의 핑크코드, 그 다음에 핑크타이드,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지금 자주와 미군, 프랑스군 다 몰아내고 자주 계획을 하고 있죠. 예,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은 미국 패권이 끝나는 역사적인 이행기인데 이전의 역사와는 달리 다행히 조중러 이란이라는 강력한 대안 세력 그리고 브릭스라는 대안 체계가 있다. 그리고 쭉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이 이 나라들의 경제 인구 토지는 당연히 훨씬 더 크고 G7보다 무력 자체가 군사력 자체가 미국보다 지금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이행기에 큰 혼란이나 사육 전쟁 같은 것 없이 평화롭게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의 41년 전 오른쪽은 트럼프가 이제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모든 실력을 이렇게 딱 민낯을 까고 있면서 스스로 자비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오른쪽은 예전 첫날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세발로 이란 남부의 소도시 여자 초등학교를 공습해서 168명의 7세에서 12세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